조선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린 3.1 만세운동의 상징. 유관순 열사의 고향 충남 천안으로 향합니다. 와, 가을 하늘 너무 예쁘다. 헉, 오, 이 길가에 핀 이 무궁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무궁화를 보니까 막 애국심이 불타오르는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만세! 여러분, 그런데 2020년 9월 28일은요, 이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유관순 열사가 독립운동을 하다 생을 마감한 지 어느덧 10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곳 천안에 와서 유관순 열사의 그 숨결을 느껴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가시죠. 1919년 4월 1일 아운의 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곳이죠. 병천면에 자리한 유관순 열사 유적을 찾았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입구부터 조경이 정말 아름다워요. 네, 여기는 지금 이제 유관순 열사 사적지로 가시는 길인데요. 지금 저희 유관순 열사 사적지에는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아운의 독립만세운동의 정신을 기리고자 추모각, 봉화대, 그리고 초음묘 등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야, 그럼 이곳에 들어가면 유관순 열사의 그 역사적인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소박하고 아름다운 초가집이 자리한 이곳은 유관순 열사가 나고 자란 생가지인데요. 1972년 봉화지와 함께 사적 제230호로 지정돼 1991년 복원됐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나고 자란 곳이라고 하니까 좀 어린 시절부터 또 어떤 생애를 거쳐서 성장했는지도 궁금하네요. 유관순 열사는 어릴 때부터도 굉장히 씩씩하고 당찬 성격이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또 이제 어릴 때도 너무 총명해가지고 글을 따로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성경을 줄줄 읽을 정도로 굉장히 똑똑했다고 하고요. 아니, 그럼 이하학당에 입학을 했다면 서울에서 공부를 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공부를 하시고 서울에서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후에 고향 천안으로 다시 내려오게 되시죠. 그리고 3.1 만세운동에 또 참여를 하셨는데요. 서울의 만세운동 소식을 전하고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숙부 조인원이나 김구웅 선생님과 같은 마을 지도자분들이 아운의 장터에서 4월 1일에 만세를 부를 것을 계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휴교령이 내려지면서 고향 병천으로 오게 된 유관순 열사는 서울에서 가져온 독립선언서와 각지의 만세운동 소식을 전하며 함께 동참할 것을 널리 알렸습니다. 이 태극기가 그 만세운동에도 쓰였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유관순 열사와 사촌 언니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서는 태극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아운의 독립만세운동에 사용할 태극기이고 실제로 이 유관순 열사가 만든 태극기가 재판 기록문 중에 아운의 독립만세운동의 진검을 1호로서 유관순 열사가 만들고 소유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나이가 지금으로 치면 정말 한창 공부하고 꿈 많을 소년데 네. 나라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태극기를 하나하나 그렸을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정말 대단하고 저라면 그러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용기가 참 대단해요. 네, 맞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외침에 함께 뜻을 모은 병천면 주민들. 지금까지도 그때의 뜨거웠던 함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일대 마을 분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유관순 열사와 같이 아운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를 하셨고 그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은 1907년에도 국채보상운동 때 이 당시 이제 지령리였어요. 이 지령리 마을 사람들이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유관순 열사가 어떻게 이 독립운동을 이곳저곳에서 다 합심을 해서 한 번에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네, 유관순 열사의 이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마을에 또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 매봉산에 올라가가지고 봉화를 올리셨어요. 지금은 그 자리에 1977년 봉화탑을 세우고 그 의거의 시작을 이제 기리고 있죠. 독립 만세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17살의 어린 나이에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됐던 유관순 열사. 잔인한 고문과 영양실조로 1920년 9월 28일 추록을 불과 이틀 앞두고 1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유관순 열사께서 18살의 그 꽃다운 나이에 독립만세를 외치다 돌아가셨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더 자세히 어떻게 순국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운의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경성 복심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언도받고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이 되게 되십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 중에도 유관순 열사께서는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일제 끝까지 항거하기를 멈추지를 않으셨는데요. 옥중에서도 만세 운동을 전개하게 되십니다. 그때 이제 그 만세 운동을 전개한 이후에 고문을 또 숱하게 받으시고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결국 같은 해 9월 28일에 순국하시게 되시죠. 내가 왜 죄인이냐? 죄가 있다면 불법적으로 남의 나라를 빼앗은 일본에 있는 것이 아니냐? 감옥 속에 갇혀서도 끝없이 독립만세를 외치며 뜻을 굽히지 않았던 유관순 열사. 그 숭고한 정신에 감사함과 존경심을 표합니다. 이곳에 와서 유관순 열사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해보고 또 감사와 존경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되네요. 유관순 열사의 추모각 옆에는 순국자 추모각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호서지방 최대 규모의 만세운동이었던 아운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한 애국선열 47인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했던 치열했던 만세 운동인 만큼 더 큰 희생이 뒤따랐던 것 같아요. 그 만세 운동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이제 맨손으로 태극기만을 들고 만세를 불렀음에도 일본 헌병들은 그분들을 이제 총과 칼로 제압을 하셨죠. 그러다 보니 유관순 열사의 부모님을 비롯해서 김구웅 선생님 그리고 김구웅 선생님의 어머니셨던 최정철 선생님까지도 그날 그 자리에서 순국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만세 운동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이제 헌병 주재소로 가가지고서는 또 항의를 하시게 되시죠. 유관순 열사도 그 헌병 주재소에 가가지고 일본 헌병을 붙잡고 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정당한 일을 했는데 왜 군기를 사용해서 내 민족을 죽이느냐며 일본 헌병을 붙잡고 항의를 하셨어요. 근데 그런 유관순 열사에게도 일본 헌병은 총부리를 겨누게 되죠. 이 말씀만 들어도 그 두렵고 긴박했던 상황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후손으로서 정말 감사하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다시 한번 듭니다. 모든 것을 내어놓고 독립만세를 부르짖던 선열들의 외침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의 100년을 이끌 차례입니다. 그래도 이 푸른 가을 하늘에 딱 네. 이렇게 서 계신 모습을 보니까 네. 괜히 뭔가 마음이 벅차네요. 천안시에서도 유관순 열사를 선양하고 기리기 위해서 이제 매년 9월 28일에 유관순 열사 추모제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순국 100주기이기 때문에 유관순 열사 추모제를 개최하고 시민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추모 행사를 마련하고자 했으나 올해는 이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그리고 시민분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기 위해서 이제 시민분들을 대상으로는 천안시 홈페이지에 유관순 열사 온라인 추모 분향소를 설치하고자 하고요.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유관순 열사는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인물이지만 사실 자세히는 알지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그리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조국에 대한 사랑과 흔들리지 않는 고든 심성으로 일제에 맞섰던 유관순 열사. 그리고 함께 고난을 극복하고자 했던 모든 이들의 염원이 모여 만들어진 오늘날의 대한민국. 그들의 숭고한 희생과 정신을 기억했으면 합니다.